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부간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가정일이고 부부이니까는 그냥 집안에서만 그렇게 일이 되고, 그다음에 외부 나가서나 교회 와서는 사실 그런 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가끔 뭐 부부 싸움하면 뭐 부인 혼자 교회 가다든지 뭐 남편 혼자 교회 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몰라요.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행 통해서 다 나오는데, 근데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만드시고, 또 많은 결혼식과 주례 목사님들이 읽으시는 마지막 구절에 그러므로 둘이 하나 되어서 이제 부모를 따라 둘이 하나 될지다. 그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해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부부 생활에, 가정 생활에 큰 도움이 되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는 그를 돕는 배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사람 둘이 하나가 될 적에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나 혼자서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브를 만드셨죠. 자, 그런데 우리 한자에 보면은 참 그 성경의 섭리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에서는 사람, 인간 할 적에 임자를 막대기 2개를 붙여놨죠. 서로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빠지면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바로 부부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남편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인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혼자 강하다고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이 공부 많이 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적에 완벽한 부부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가치가 올라가야 됐다는 거죠. 그 부부 세미나 중에 어떤 커플이 오느냐면 가끔 여러 번을 이혼하고 재혼한 그런 커플들도 옵니다. 그래서 한 커플은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수행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는 첫 번째 남편, 2번째 남편, 3번째 남편이 다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격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그런데 왜 자꾸만 그런 사람한테 결혼하는지 모르겠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어떤 특별한 유형은 어떤 사람만 매혹이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항상 똑같은 사람을 골라요. 네. 그래서 가끔 부부들 그러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하고 이게 호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좀 더 오늘 자세한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인가. 사람이 태어날 적에 누구나 다 DNA가 태어나죠. 그 독특합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지문과 태어나죠. 지문도 다 사람마다 독특하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걸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성격을 버리고 다른 성격을 갖는다면 저는 더 이상 송영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송모 아무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분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다양한 창조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이래? 왜 당신은 저렇게 하지 못해? 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배우자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람의 유형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화면에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사랑 알아가기가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의 배필을 주셨는데 너무나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고,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할 적에 서로가 이해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극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좀 꺾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떠한 유인 사람인가,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우리가 알 적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여주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행동 유형을 알아갈 때 알면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서로 다릅니다. 내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저는 소궁씨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박씨가 좋았는데 그러한 초이스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바꿀 수가 있는 게 있고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행동 유형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걷고 먹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행동을 딱 잡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을 때 나가 저 사람하고 다르면은 잘못을 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different is not wrong or bad.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쉽게 말할 적에 소위 그런 걸 남을 쉽게 비판하죠. 판단하죠. 내 생각에 이게 옳은데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틀린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저쪽에 들으면서 또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인데 모든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기 배우자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내 배우자를 절대로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의 이제 스타일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 여러분 다 이런 사람이야. 이제부터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은 되는데 거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DISC.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방향이 첫 번째 업무 중심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거죠. 또 반대로 주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D 스타일은 주도형인데 전 인류의 약 한 10%가 됩니다. 이 사람은 업무 중심의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또 인류의 약 한 25% 되는 사람이 I 스타일인데 이 I는 한국말로 하면 사교성인데 이 사람은 주도적이면서 사람 중심의 모든 행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S 스타일이고 안정형이라고 하는데 인류의 가장 큰 비율인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로 반응적이고 또 사람 중심의 행동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C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신중형, 뭐든지 조심하는 형인데 약 인류의 30%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은 업무 중심이지만 또 반응적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스타일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이런 스타일로 행동해라. 자, 그럼 먼저 우리 주도형 잠깐 보겠습니다. D 스타일, 주도형, 영어로는 다미넌스입니다. 모든 형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8개, 단점이 8개입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반씩. 이 사람은 뭐든지 즉시 성과를 올리는 사람이에요. 신속한 결정을 내리고 또 한 번 결정을 내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책임을 떠맡는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떠맡아 자기가.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뭐든지 웬만하면 혼자서 다 합니다. 남이 하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혼자 하고 극장도 혼자 가고 골프도 혼자 치러 가고 밥도 혼자 먹어요. 누가 같이 따라오면 불편해. 그러면서 혼자 하게 놔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걸 하고 또 잘해요. 혼자서. 그리고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전을 피하는데 이 사람은 도전을 좋아해요. 누가 도전을 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한 번 하면은 엄청 열심히 해요. 중간에 꾀부리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람은 주로 우리가 해결사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든지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보다 한 5번째가 앞장서서 일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나이키의 로고인 Just do it. 너무 생각하면 이 사람은 골치 아파합니다. 예.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머리에 딱 뜨면 그냥 해버려요. 그냥 생각되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미적미적된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답답해합니다. 네, 특히 부부관계에서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벌써 그냥 아무거나 먹어. 그러면 저쪽은 결정 못해요. 그러면은 답답해하고 이제 화를 냅니다. 약점이 있어요. 뭐든지 조급해.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어저께 다 끝났어야 돼.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지금. 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바빠. 근데 이 사람 별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쁜 사람도 있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항상 자기 목표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질 않아요. 그 주변에 누가 잘 따라오는지, 뭐 문제 있는지 이런 거 보질 않고 앞에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많은 때 상황에서 무슨 일이라도 그걸 잘 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때 실수를 하고 위험 부담과 경고를 간과해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섬세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급히 빨리빨리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은 신문을 읽어도 신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5분이면 다 읽어요. 왜냐하면 헤드라인만 쫙 읽어요. 그 나머지 내용은 대충 다 알아. 책을 주잖아요. 책을 주면은 겉페이지 읽고 뒷페이지 읽고 순서 읽고 끝났어. 책 다 읽었습니다. 그 대충 책의 내용이 뭔지 알아. 아주 똑똑해 또. 그래서 대충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분은 얘기할 적에도 이렇게 누가 무슨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을 얘기할 적에 이제 어떻게 사건이 처음에 시작됐는가 옛날부터 얘기 쫙 해줘요. 그러면 벌써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결론만 얘기해야 돼. 결론만. 예. 답만 얘기해야 돼. 순서를 얘기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거 상관하지 않아.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분하고 대화할 적에는요, 예. 말을 질질 끌으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만 탁탁 얘기해 주대요. 세부사 무시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세한 것을 이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요구를 많이 해. 그러니까 말을 할 적에 이런 분들은 말이 굉장히 강해. 그리고 단어도 강한 단어만 써요. 그거 들으면 이게 지금 명령이야, 부탁이야. 구분이 안 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신임을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본인은 근데 그걸 전혀 못 느껴요. 본인 생각에는 나는 굉장히 아주 온순하게 아주 착하게 얘기하는 줄 알고 있어요. 듣는 사람은 영딴판인데. 그래서 부부간에 그런 것 때문에 싸움 많이 한 적이 있어요. 특히 우리 해병대 애들은 해병대 교육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한테 말할 때도 해병대식 얘기한단 말이에요. 밥 가져와, 물 가져와, 내 신발 닦았어,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들하면 내가 네 꼬북인 줄 아냐?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면은 생각도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해병대 교관 갖다가 그림 그려놨는데 저런 식으로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기가 죽죠. 그런데 그러한 뭐랄까 불쌍함이나 뭐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이 사람은. 그냥 뭐든지 일만 하는 거예요. 일. 뭐든지 성취. 그게 목적이에요.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I 스타일. 참 여러분이 보시면서 내가 저기에 몇 개가 포함되는가 대충 한번 보십시오. 예, 많이 5개 이상 6개 이상 포함되면은 여러분 그 스타일입니다. 자, I 스타일은 사교형, 인플루언스. 이 사람 입을 보세요. 입을 닫질 못해. 예. 이 사람은 뭐든지 재미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은 fun이 목적입니다. 낙관적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괜히 기뻐요. 예. 뭐 별일도 없는데 그냥 좋아, 혼자서 좋아해. 예. 그래서 왜 뭐가 이렇게 좋냐 그러면은 그냥 좋다고 그래요, 그냥. 예. 항상 이 사람은 하이 무드예요. 그 표현이 좋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주 이게 구변 그 구사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이 사람만 같이 붙어 다녀요. 그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인간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 가는 데마다 친구 있어요. 이 사람은 뒤는 혼자 다니지만 이 사람은 꼭 친구를 몰고 다녀요. 그룹으로. 절대 혼자 안 다녀요. 그리고 사람이 모인 데는 항상 쫓아다녀. 이 사람은 파티에 절대 안 빠집니다.
예. 식사했다 그러면 절대 안 빠져, 그런 거는. 다른 건 다 캔슬해도 식사 같은 거, 놀러 가는 거 절대 안 빠집니다. 그것도 1등으로 나와. 절대 지각도 안 해. 예. 다른 사람 설득 잘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못 파는 물건이 없습니다. 유스카 세일사면요, 아무차 다 팔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외향적이고 사람을 잘 새겨요. 항상 웃어요. 그때 모든 사람이 친근감 느끼기 때문에 금방, 이름이 뭐냐? 이름 뭐냐? 그럼 벌써 이름만 서로 나누면 뭐 친구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자기 과거 얘기 다 아는 사람. 아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에요. 예. 모든 일 열심히 열정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일을 많이 벌리는 걸 좋아하는데 마무리를 못 져요. 항상 이렇게 늘어만 놔. 그리고 마무리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는 좋은데 결과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사람은 아침에 입을 열면 잘 때까지 입을 닫질 않아. 보통 사람이 하루에, 여자분은 2만 단어를 말합니다. 2만 단어. 하루에. 남자는 하루에 10,000 단어를 해요. 그런데 아이는 하루에 40,000 단어를 합니다. 여기 근육이 굉장히 발달한 것 같아요, 여기. 턱 근육이. 그리고 뭐든지 충동적으로 해요. 이 사람은 계획을 싫어합니다. 계획을 해도 그 다음날 다 뒤집어요. 계획은 그냥 계획이지 계획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대로 해요. 그리고 결론을 급하게 내리고 무리하게 약속을 해요. 이 사람한테 저녁 식사 6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뇌에 들어가가지고 해석하기를 6시쯤이야. 그러면 6시 5분에서 6시 55분까지 아무 때나 와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늦게 왔냐 그러면은, 지금 아직도 6시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시간 약속할 때는 확실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로 설득을 잘해요. 일반 사람 단어보다 훨씬 단어 수준이 높아요. 능력평가를 과대하게 하고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이 사람 낙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면서 낙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점 또 하나는 이 사람은 남을 도와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할이 있는데도 내가 필요하면 가서 그 사람 도와줘 버려요. 그리고 일을 끝내. 그때 마무리가 안 지치는 거예요. 사기형. 그 다음에 안정형. 안정형은 인류 35%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류의 사람을 제일 많이 만드신 것 같아. 이 사람은 영어로 스테리네스인데, 여러분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드라마 보신다 모르겠네. 거기에 그 차봉순 아버지, 두부가게 아버지, 그 사람 역할이 아주 바로 협조적이고 동의를 잘하고 충성스러운 스타일, 남을 잘 섬기는 스타일. 이 S는 남을 섬기는 게 생의 목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S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일반 목사님보다 S 목사님 벌써 50점을 따고 들어가요, 그냥. 성격상. 그런데, 우리 D 목사님들은 점수를 자주 잃어버려. 말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성격이 꾸준해. 한 번 뭘 하면 끝까지 꾸준하게 합니다. 그리고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어요.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해. 이분은 원수를 아무하고 안 져요. 아무도 이 사람하고 원수를 안 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아주 잘 들어줘요. 주로 I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S는 그걸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I하고 S가 만나면 밤새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제 한쪽만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이 S도 문제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급격한 변화를 꺼릴게요. 왜 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겁부터 먹어요. 그거 두려워합니다. 그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 보니까 자기 뜻이 없어. 항상 예스맨이니까 노가 거진 없어요. 그 다음에 일을 가끔 미루어요. 이 S는 아주 슬로우입니다. 모든 게 느려요. 그래서 S하고 관계를 맺고 일할 적에는 인내를 가지셔야 돼. 근데 이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뭐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뭐 이렇게 별로 급한 게 별로 없어요. 또 급하게 한 거 이해를 안 해. 왜 이렇게 급하냐? 천천히 해라 하고. 갈등을 회피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지 감 잡기가 힘들어요. 피동적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일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S 이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 I는 모든 거를 이렇게 바깥으로 얘기를 해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I 같은 사람은 하도 말로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스트레스를 말을 다 풀어버려요. 그래서 I라는 스타일은 사교성은 속에 쌓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은 머리 뚜껑 열어보면 하나도 없어. 비었어 그냥. 맨날 백지야 아침마다. 밤에 자고 나면 다 백지가 돼버려요 그냥. 그냥 매일 아침 기쁜 거기 때문에. 그 이유 없이 웃고. 그런데 S는 그렇지가 않아요. S는 요거를 차곡차곡 쌓아요. 저 파일 캐비넷 있잖아요. 저거 열면요 많이 들어있어요. 내용들이. 특히 아마 S 부인이나 남편을 가지신 분들은 가장 고생하는 것이 다툼 쪽에 꼭 과거 얘기를 꺼내죠. 과거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S입니다. 예, S는 안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 당시는 화가 나도 절대 화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지난주에 하면서 이렇게 얘기 시작이 돼요, 이제. 그러면서 과거를 다 들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막 싸울 것 같으면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아예 말을 안 합니다. S는 입을 닫아버려요. 마치 거북이처럼 환경이 두려우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속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안전할 때까지 안 나와. 예, 그때 이제 나와서야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S 스타일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S 스타일은 I하고 좀 다니면서 스트레스 푸는 걸 배워야 돼. 예, 그 스트레스 쫙 풀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C형. C 스타일은 신중형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신중하게 해요. 아주 천천히 신중하게 또 섬세한 스타일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콜라젯이 저렇게 생겼으면 여러분은 신중형입니다. 정리전도는 최고야. 이분은 완벽형이라서 뭐든지 유능하게 잘해요. 자기 절제가 잘 돼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뭐든지 정확해야 돼. 그리고 철저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대충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 I 주고 C에 줍니다. 자, 자전거를 이제 조립해서 타라고. 그러면 I는 15분이면 자전거 다 조립을 해. 근데 나사가 다섯 여섯 개 굴러다녀 그냥. 그거 그냥 타고 나가냐. 타고 나다가 이제 밖으로 빠져 다시 들어와 이제. C는 하루 온종일 동안 자전거를 조립을 해요. 하도 조립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나사가 모자라. 그래서 자전거를 결국 못 타요. 더 나가서 I는 외교적 수단이 높습니다. I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걸 생각할 것이다, 답할 것이다, 이거 계획을 해요. 그래서 C 스타일의 사람은 외교관을 하면 좋습니다. 외교관. 아주 정치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걸 분석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분석을 하고 리서치를 해야 돼. 그래서 하다못해 여자분들 뭐 구두 한 켤레 사더라도 인터넷 5군데, 6군데 리서치해가지고 신발 사시는 분들 C입니다. 또 C는 숫자에 빠삭해요. 이 숫자를 좋아해,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계리사나 또 더 나아가서 아니면 변호사나 잘합니다. 네. 섬세하게 하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너무나 그 뭐든지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그런 말이 자꾸 말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살아. 예, 바로 C형입니다. 예, C형이에요. 그래도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 C형이에요. 이 사람은 재미라는 걸 몰라. 예. 이 사람은 절대 재미라는 걸 모르고 얼굴이 하나 거진 다 굳어 있어요. 늘. 예. 그리고 모든 걸 보면서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벌써 머릿속에서 다 비난, 비판, 평가 다 끝났습니다. 예. 근데 C에 이제 단점이 있는데 단점 중에 가장 큰 것이 조심스러운 겁니다. 너무 조심스러다 보니까는 뭐 결정을 못 해요. 예. 그리고 너무 계산하다 보니까는 결정을 못 해. 예. 그래서 뭐 지나치게 말하면은 한국말로 구두쇠. 네, 구두쇠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은 페니까지 카운트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 못하면 그래서 매일간 식당에 가서 뭐 거의 매일 가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더라도 메뉴를 15분 동안 공부를 해.
그리고 웨이터 가서 뭐 드릴까요? 그러면 글쎄요. 뭘 오다 할 줄 몰라. 매사가 너무나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요. 이분은 고지고대로 하기 때문에 준 그대로만 하고 절대 그 바깥에 나가지 않았어요.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 자발성이 약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시킬 때까지 일을 안 해요. 시켜야만이 일을 해요. 그래서 C에게 일을 줄 적에는 그 사람한테는 자세히 가르쳐줘야 돼. 그래야 일할 수 있고. 또 의심도 많고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C의 가장 약점이 비판에 약해요. C 배우자 두신 분은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비판하면 모든 거를 칭찬해 줘야 돼요. 모든 거를. 그러면 여러분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항상 칭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관적이에요. 모든 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 사람한테 핀잔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자살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C 스타일은 왜냐하면 자기한테도 굉장히 이분은 엄격해요. 자신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은 늘 격려를 해줘야 돼요. 못했어도 잘했다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못했잖아요. 자기 더 잘 알아 자신이 남보다. 몇 가지 성경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여러분 성경에 구약성경에 나온 요셉 뭐 같습니까? 요셉은 S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서 노예를 시작해도 당했죠. S들은 주로 당합니다. 그래도 인내가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테스트를 많은 회사의 회장들과 군 장성들한테 줬어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도형 D, 그렇죠? 주치적 있고 결정 잘하고 70%가 S가 나왔습니다. S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아주 유연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그럼 모든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요. 결국은 S가 70%가 큰 회사 회장들과 또 군 장성들입니다. D는 20%밖에 안 나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보니까 다 그 사람은 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D예요. 준치적 있고 겁이 없고 혼자서도 다 하고 결국은 선교회 그 많은 데로 혼자 많이 다녔죠. 자신 있게 가서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사도 요한,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S예요. S들이 장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천천히하기 때문에. 네 스타일 중에서 생명이 제일 짧은 게 D하고 C입니다. D는 하도 열을 내니까 고혈압 때문에 빨리 가고 C는 너무 골몰하다 보니까는 뇌혈증으로 빨리 가고. 그러니까 배울 것이 뭐냐면은 좀 느긋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느긋하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 뭐라 생각하세요? 예수님. S 맞고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돈 파는 사람들하고 장사꾼 다 뒤엎었죠. 그건 뭐죠? D.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고 희생하고 I. 또 예수님은 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C. 예수님은 DISC가 똑같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디스크 같은 테스트를 해도 예수님 성격은 디스크, DIS 딱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놀랄 정도로 모릅니다. 이다 보니까는 늘 내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처음에 살 적에는요, 처음에는 데이트할 적에는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에 눈에 꽁값을 씌우는 거야, 이제 그거에. 그래서 여러분, 그죠?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결혼했는지. 30년 산 다음에,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장점과 단점 항상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배우자들,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사랑하는 배우자들의 장점에 늘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장점에 초점 맞으실 적에 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단점을 자꾸만 기억할 적에마다 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거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목사님 말씀 나눴는데, 만약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완전 바뀌는 겁니까? D가 뭐 C가 되고 C가 뭐 S가 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하면 장점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장점. 그래서 그 장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고 덕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성령에 충만해 주시면 각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독특한 DISC, 그것의 장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더 사랑 깊어지는 게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 잠깐 있다 가지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알고 내 배우자를 알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때, 여러분 부부가 행복한 거를요, 누가 제일 먼저 안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그럼 자녀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이 모인 곳이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이 슬라이드들 저 교회에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교회에다 말씀하시면 받으시고 보시고 계속 연습할 수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들 원하시면 이게 진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테스트를 하면은 여러분의 성격이 정확히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 성격이 이거니까 찰트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거를 노력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런 약점을 내가 요거 좀 향상해 나가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아이 같은 분은 그런 분은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은 항상 말하기 좋으니까 이거 비밀이야 말하지 마 그러면 그분은 1분에 가서 말해버려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비밀을 말하시면 안 돼. 그런데 나는 그럼 내가 약점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 좀 고쳐야겠다. 의식을 하면 고쳐집니다. 예. 의식을 하면 몰랐지만 의식은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부부간에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